오늘 여러 가지 스트레이트가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속보를 보면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오전 압수수색에 나섰죠. 네.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성명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중앙지검이 오늘 오전에 김만배 씨 자택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미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거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따로 수사를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고 있는 의혹은 2021년 9월에 신학림 전 그 뉴스타파 전문위원이기도 하고 또 위원장이었죠. 그 언론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그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김만배 씨가 하게 되고 요걸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이 내용도 허위라고 하는 건데 그보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학림 전 위원장 주장은 이제 자신의 책을 판 값이라고 했는데 1억 6,500만 원을 김만배 씨한테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검찰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신학림 전 위원장한테도 이제 원래 오늘 출석해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인데 네. 그거는 무산이 됐어요. 일단 신학림 전 위원장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는데 일단 이게 지금 논의가 안 된 거는 신학림 전 위원장 층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다른 날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검찰에서 다른 날에 출석 일자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무산이 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건 아마 이제 날짜 조율해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압수수색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을 양쪽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별도로 하나 볼 게 김만배 씨 관련된 소식인데 김만배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이 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이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김만배 씨가 사건이 여러 개여 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미 올해 3월 8일에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네. 즉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최대 구속시킬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에요. 그렇게 되면 3월 8일이니까 원래는 9월 7일,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은 더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 기간이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법원에다가 그런 의견서를 낸 상태고요. 이게 최대 기간이 6개월인데 무작정 더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 구속을 할 때 넣었던 혐의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혐의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구속을 연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은 횡령 혐의를 넣어가지고 추가로 구속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결과가 뭐 오늘 아니면 뭐 오늘 좀 늦게나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네. 이제 검찰은 특히 이제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는데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에 한번 그 석방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해소동을 벌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석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이거 첫 번째 근거로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신학림 전 위원장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됐으니 석방이 되면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입을 맞출 수가 있다. 즉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근거를 대고 이 구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아까 잠깐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고 이제 신학림 전 의원은 출석 조사를 통보했는데 이제 무산된 상태고요. 요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건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지금 검찰이 그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내용이 이 김만배 씨가 한 10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언론 관련된 재단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네.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신학림 전 위원장을 앉히려고 했다. 이런 정황도 또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실현이 되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억 6,500만 원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리도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가짜 인터뷰를 내보내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 인터뷰 김만배 씨 인터뷰 전후 정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보도된 거는 지난 대선 사흘 전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날짜는 그로부터 6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이 실제 인터뷰는 이제 2021년 9월이고 맞습니다. 보도는 지난해 3월에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6개월 정도 갖고 있다가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인터뷰를 했던 시점 전후로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일단은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신학림 전 위원장 주장이 하나 있어요. 이제 본인은 김만배 씨와 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긴 했었는데 연락을 안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9월 달에 2021년 9월 달에 만날 때
연락처도 몰라가지고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받았고 그리고 만난 것도 한 20년 만에 만났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만나게 됐던 이유는 워낙에 대장동 사건이 주목을 받으니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게 정식 인터뷰 형태는 아니었고 그냥 되게 이제 일종의 동의를 안 받고 녹음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냥 녹음해서 인터뷰 형식은 아니고 따로 녹음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검찰이 파악한 정황으로는 이 9월 15일, 그러니까 인터뷰가 이뤄진 9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김만배 씨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건데 일단 대장동 의혹이 최초로 보도됐던 건 2021년 8월 말이에요. 보도가 되고 9월 14일에 이건 검찰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김만배 씨가 9월 14일에 휴대폰도 바꾸고 뭐 번호도 바꾸고 기계도 바꾸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을 만나가지고 대책도 논의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뭔가 이 의혹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이. 그렇죠. 검찰이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림 전 위원장이랑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고 이제 이런 요구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속어를 쓰면서 뭐 공산당 같은 뭐 X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공산당이라는 표현이 좀 주목이 되는 게 그 굉장히 공교롭게 9월 14일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던 전날인 거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표현을 써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투자회사 대표가 빨갱이 공산당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표현이 연이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요거에 대해서 검찰은 의심하고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다른 가능성들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고 김만배 씨가 다음 날 그냥 그런 표현을 유사하게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공산당이라는 표현이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마치 비판하는 것처럼 쓴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시장으로서 이것저것 요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로서.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시민들 위해서 활동을 했다 그런 근거로 쓰이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우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인터뷰 보도한 뉴스타파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했죠. 네. 사과를 한 부분을 좀 쪼개서 봐야 되는데 신학림 전 위원장하고 김만배 씨가 한 1억 6,5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돈 주고받았다는 거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확인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 조사위원 불러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보도 자체가 허위고 그리고 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보도 가치가 컸다. 그러니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건데 대장동 사건이 대선의 주요 쟁점이었고 특히 김만배 씨의 육성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보도가 완전 허위라거나 또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거는 정치 공세다, 맞서겠다 이런 입장까지 같이 내놨습니다. 음성 파일이 72분 분량인데 그 뭐 전체 곧 공개할 거다 뭐 이런 입장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가짜 뉴스와 관련된 발언을 했어요. 이 김만배 씨 인터뷰를 사실상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그런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가짜 뉴스라는 표현으로 이제 통칭해서 답변을 했는데 네.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은 당하고 정부 대통령실 이렇게 뭐 일종의 여권의 삼각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성명을 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촉구하는 과정에서 그 대정부 질문이 어제 있어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당에서 질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가짜 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이 흐지부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남는 장사가 되고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다. 선거 공작이 실제 있었다면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이 그런 부분을 잘 밝혀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즉 이제 수사를 뭐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성명 내용을 보면은 이제 뉴스타파만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요거를 소위 뭐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보도한 방송사랑 또 신문사, 통신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가짜 뉴스를 실어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추정키로는 뭐 KBS, MBC, JTBC, YTN 방송사들은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신문사들도 다 포함이 될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그 녹음 파일 그 당시에 방송했던 내용들을 이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심의 과정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도 해당 사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어요. 네, 지금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 대상은 일단 방송사만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가 이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즉 뉴스타파에 대해서 여기가 신문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 뭐 적용할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제재도 아마 가해질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다음은 인터넷 언론 더 탐사가 지난해 윤 대통령의 비서고 발언 논란 당시에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한 남성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 영상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시작된 당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한 남성이 통화를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더 탐사가 확보해 보도한 녹취 내용입니다. 강 수석이 전화를 건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쏜 기자가 방금 오셨나? 네네. 아, 아우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완전히 MBC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해결 방안을 물은 강 수석은 MBC를 매국 언론이라고 지칭합니다. 남성은 맞장구를 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20분 동안 했어요, MBC에. 누구는 그러니까. 누구는 네.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매국 언론이고 남성은 MBC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걸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며 MBC 사옥 앞에 가서 시민들을 동원해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요거 저지해야 돼.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위해야 돼요. 강 수석은 주변에 그렇게 전해달라는 말을 2차례에 걸쳐 당부합니다.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 당시에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이 남성이 뭐 항의 전화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누구는 이거를 매국 언론이라 그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남성이 MBC 앞에서 시위 좀 벌이겠다 하니까 주변에도 그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강승규 수석이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보자면은 뭐 집회 시위를 해달라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한 남성이 시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맞장구를 치는 형식이죠. 네, 주변에 그렇게 좀 전하세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좀 독려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식사를 또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원래 그 녹음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산 쪽에 어디 식당에서 예약해 놓을 테니까 이제 이들 유튜버들인데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 취재진이 그 해당 유튜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난 적이 있느냐, 식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식사한 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집회와 관련해서 밥 먹은 건 아니고 이제 대선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MBC 앞에서는 집회 시위가 많이 열렸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해당 이 통화했던 이 손모 씨 유튜버는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차례 신고를 했거든요. 집회 시위를 하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녹취록입니다.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이제 통화 내용이 언급이 된 유튜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도 MBC 사옥 앞에서 시위에 나섰고 저도 사실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거나 이제 보면은 이 굉장히 요란한 집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외부 보니까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걸로 보니까 작년 9월 27일부터 연말까지 MBC 앞에서 30번이 넘는 외부인 집회가 신고가 됐고 이 중에서 이 소시성 가진 신고자가 11차례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탐사가 보도한 또 다른 통화 녹취 따르면 이 강승규 수석이 보상 방안 찾겠다 뭐 이런 정황도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좀 하여튼 뭐라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 표현도 아주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뭐라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좀 암시하는 것 정도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강승규 수석도 통화를 하면서 표현들을 좀 조심해서 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앞선 통화에서도 그렇고 직접 해라 뭐 이런 표현은 또 안 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자리나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례를 암시한 걸로는 보이는 그런 표현들을 또 나왔습니다. 네. 강승규 수석은 사실 이제 시민사회 수석인데 뭐 여러 차례 뭐 이 관련된 그러니까 당회에도 좀 개입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도 어떤 시민단체 내지는 뭐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지난 1월에도 원래 강신업 변호사가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그 전당대회의 당대표 후보로요. 근데 강신업 변호사는 원래 김건희 여사 팬클럽 그 회장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출마를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통화했던 내용도 앞서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위 요청 의혹이라든지 뭐 여당 경선 개입 의혹까지 더해져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진행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으로 2년 논쟁이 그야말로 뜨거워졌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더니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격하게 좀 반응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좀 반응을 했는데 여권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지금 가장 구체적인 사례로 나오긴 했지만 이념 논쟁 전반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네. 하나의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런 얘기들을 물어봤는데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가? 그리고 취임 1년 정도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잖아요. 원래 후보 때는 사실 그런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임기 초에도 지금도 임기 초긴 하지만 1년 이내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일단 쭉 물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럼 왜 홍범도 장군 문제냐? 요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래도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답변은 이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보수 쪽에서 보자면은 일종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영화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봉오동 전투의 그 주역이 홍범도 장군이고 네. 홍범도 장군의 이제 흉상을 만들거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잖아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페이스북에다가 2020년 6월인데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뭐 국민의 위대한 힘을 가슴에 새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띄운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을 좀 겨냥했다 이런 판단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큰 흐름으로 보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니까 광복군에서 국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정통성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에 맞서서 싸웠던 광복군들도 우리 군이고 그 이후에 이제 국군들도 우리 군이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그 적대시되는 거는 일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이념 논쟁을 가져왔는데 이 이념 논쟁의 핵심은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과의 대립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이 광복군에서 국군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정통성을 가져가게 되면 이 이념 논쟁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념 논쟁을 꺼내고 특히 광복군을 시작으로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는 과정에서 좀 야권에서 들은 얘기 중에는 이 문제 이상하게 이재명 대표가 잘 언급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쭉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범도 장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대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럼 왜 1년 만에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념 논쟁을 꺼내들었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들이랑 좀 많이 얘기들을 해봤는데 네. 그중에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는 거는 박근혜 청와대에 있었던 인물이 해줬던 얘기인데 처음에 대통령이 이제 초기에는 보고를 받기에 굉장히 바쁘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뭔가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보고를 할 그 부처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인물들도 너무 많으니까 계속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굉장히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안마다 일종의 과외 선생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물어보면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모든 사안마다 본인의 판단이 다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뭐 고집 내지는 신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건히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확신에 차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 이제 1년이 지나서 대통령이 딱 꽂힌 데가 그러면 2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석을 보자면요. 설명대로라면. 근데 이제 이 2년 논쟁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조사나 이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뭐 젊은 20대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상당히 부정평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여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갈래로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갈래는 중도층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중도층을 추구해야 된다,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건 거의 절대적인 명제처럼 받아들여졌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때는 자기들 지지층을 놓고 거기에 더해서 중도층을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명제였는데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의 이념 전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거의 중도층 그만큼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모두 강경 지지층을 놓고 싸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안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죠. 이렇게 이념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자면 중도층이 많이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탈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이 모 여권 관계자가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 이념 논쟁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두 가지의 주제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지금 일본과의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는 좀 잊고 미래로 가자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념 논쟁은 과거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되짚어가지고 뭐 특히 홍범도 장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옛날 문제를 다시 짚어서 다시 따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왜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했는데 다시 이념 논쟁을 꺼내들면 과거로 또 가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혼선을 주는 거, 메시지가 충돌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온 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종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